안녕하세요. 타예행 고을침 안홍행기 양기소 인사 올립니다. 아까 영상 때문에 촬영하고 다시 자다가 지금 7시, 저녁 7시가 됐습니다. 어, 숲속에 숲속에 잠자는 왕자도 아니고, 아, 명상 자세를 하면서, 자세 나오네. 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브 지금 300편이 넘었어요. 어느덧. 유튜브를 1000편이 넘어가고, 아니면 10,000편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 사이사이에 독서량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은 하루에 10억을 벌 것이다. 근데 책에서는 이제 과거형으로 벌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루에 10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원래 인사가 지금 원래 거의 더 숙여지는데 영상 자세를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요 지금. 저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려고 강의 듣고 책 보는 거지. 또 안 하려면 못 들어봐. 그 옛날에 20대 때 박봉성 만화, 새벽을 여는 사람들, 그리고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도 아마 박봉성 그분이 했었어요. 그때 그 만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최강타, 한만수. 뭐. 만화가 황당한 게 뭐냐면은, 그 만화에서 술래기를 하는데 소주를 뭐 40병, 50병 먹었다고. 그리고 구영탄이라는 그 주인공 만화가 있는데, 걔는 일대 100이 아니고,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1000이야. 1000명하고 싸워도 이겨. 그 만화에서. 그런 걸 또 참 재밌게 봤던 시절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진짜 그때는 만화에 빠져 있었는데. 저는 20대 때, 그때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 방황하는 삶을 참 많이 살았죠. 거의, 그때는 방황이죠. 그때는 만화방이 좋아서 3,000원인가 4,000원 내면 밤새고 만화를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이야 만화방 간 지가 몇십 년 됐지만은, 그때는 뭐가 그렇게 만화가 좋았는지, 만화도 많이 보고, 또 흉내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을 여는 사람들 박봉성 만화 자갈치 시장에서 주인공이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이제 그린 만화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새벽을 여는 타이행골침 안호행기 양기수가 되어야겠다. 자꾸 옹알이를 어디 제가 지금 뭔가를 하나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사람 진짜로 전화 안 받는 사람하고는 돈 거래든 비즈니스를 하지 마세요. 이것은 진짜 저는 그래도 돌을 닦는 사람이니까 버팁니다. 한 1분만 약간 스트레스 받았다가 없애버리는 상관없는데, 도 닦지 않은 사람들이 전화 안 받는 사람하고 비즈니스나 돈 거래를 할 때는 휘말려 죽을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것은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정말 저라고 다 이해관계에서 제가 뭐 거시기는 아니니까 애매모호하면 거시기야. 애매모호하면 거시기.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독서예요.
근데 제가 계속 남이 봤을 때는 거의 폐인처럼 집에만 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계속 독서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 계속 강의도 듣고 있고 중간중간 게을러졌지만 독학용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그래서 낸 게 새벽을 열어야겠다 내일부터. 말이 필요 없다. 무조건 나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자꾸 방구석에 있으면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환경은 무섭습니다. 환경은 무서운 거예요. 가까이 되니까 조용히 탁 오네.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카행골, 침, 안후현지, 양지수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3일 이상, 이틀 이상 집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거의 몇 달 동안 이게 뭔 짓인가, 진짜 우울증이 온 것인가, 과거에 잘 됐을 때, 아니면은 잘 되든 안 되든 나가서 막 미친놈처럼 돌아다닐 때, 하고 지금은 무슨 차이가 있나. 딱 하나가 있더라고. 그게 근데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가 여자를 잘 안 사귀었는데, 한참 제가 막, 되든 안 되든 미친놈처럼 다닐 때는 여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하다 인연이 돼갖고 여자를 사귀고 헤어지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큰 거야. 그걸 제가 의식은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전 나이를 먹어도 장가를 안 가서, 예, 예, 생각을, 굉장히 이게 좋은 거예요. 감성적이 아직도. 이성적이 아니에요, 저는 판단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참 예쁘게 하고, 보면 간 쓸 게 다 빼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이제 환경이 바뀐 거예요. 여자가 있다가 없으니까 그 공허함이라 할까? 약간 뭐 그런 게 그거 아니고 그것만 바뀐 거야. 다른 거 안 바뀌었어. 그 부분은 제 팔자라고 생각해요. 참 인연이라는 게 참 거시기한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갖다가도 잘 통제가 안 되는데 남을 어떻게 통제하겠어. 잔소리는 미친 짓이야. 잔소리는 다 죽자는 얘기입니다. 듣는 사람도 열받고 하는 사람도 열받고. 잔소리는 잔소리 했다는 얘기는 내가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무지하다는 얘기. 어떤 책에서도 잔소리가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잔소리 자체가 부정적이잖아, 말이. 음. 그냥 소리에 잔이 왜 붙어? 소주잔이야. 그렇다고 인력으로 안 되는 거, 비가 오는 거, 바람 부는 거, 태풍 부는 거, 제 인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도 태풍 분다 해서, 폭설이 왔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거거든. 집에만 있는 건 죽은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죽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죽은 나무는 밑에 떨어져 있어요. 죽은 나무는 환경의 영향을 안 받아요. 바람 불어도 밑에 있어가지고. 통나무 산에 가면 죽은 나무 가만히 있잖아요. 썩어가는 거죠, 죽은 나무는. 그래서 내일부터는 새벽을 열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새벽을 여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근데 이 책이 시끄러운 원숭이 잠재우기란 책, 이거 아잔 브라하마 스님이, 호주 스님이 지었다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매력적인 책이네. 우아한데도 참, 우아하고 실화를 섞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 더 읽어 드릴게요. 내가 호주 서부의 퍼스에서 수행승으로 살기 시작한 것은 1983년부터다. 그동안 나는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일종의 명예 할아버지로 대접받으면서 지역 불자 가족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왔다. 부럽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우리 절에 다니면서 자랐고 부모들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않았던 비밀들을 내게 털어놓으면서 지내왔다. 부모보다도 더 존경을 했네. 왜? 부모는 잔소리할 거 아니야.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 중에 한 젊은 의사가 괴로움을 안고 나를 만나러 왔다. 당시 퍼스에 위치한 규모가 큰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이였다. 병원에서 이제 인턴으로 이제 시작했나 봐요. 나를 찾아오기 전날 그는 애석하게도 병원에서 맡겨진 첫 환자를 잃고 말았다. 세상을 떠난 환자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는 깊은 슬픔에 잠긴 남편에게 젊은 아내가 죽었다는 것과 두 꼬마들이 이제 엄마 없는 아이들이 됐다는 것을 통보해야만 했다. 그리고 옹알이 아니니까 존나 크게 읽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진화하는 거야. 그 신출내기 의사는 너무 심한 죄책감에 빠져 그 젊은 가족에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럴 수도 마음이 착한 의사네. 물론 그가 비난받아야 할 일은 아니었다. 그렇죠. 사람이 말기 암 환자가 죽었는데 의사가 비난받으면 누가 의사하겠어요. 그는 환자를 위해서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했다. 그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인 걸로 보였는데 그 점에 대해 나는 느낀 점을 말해주었다. 자네가 만약 의사의 임무는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번 같은 실패로 인해서 앞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걸세. 이게 내가 의사지만 의사지 신이 아니란 얘기야. 그죠? 내가 맡았다고 해서 말기 암 환자를 고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의사 생활을 하다 보면 환자들이 죽는 일은 종종 있을 테니까. 하지만 자네의 임무가,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네의 임무가 환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절대로 실패할 일은 없을 거야.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도 자네는 언제나 그들을 돌볼 수 있게 될 거라는 얘기지. 돌보는 거야. 그렇죠? 치료하고 돌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는 총명한 젊은이여서 내 말을 바로 이해했고 곧 훨씬 좋은 의사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귀인을 만나야 돼, 스승을. 그때 유튜버 지가 한 6개월이 넘었는데 이렇게 연락을 안 오는 거야. 그의 주요 목표는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되었다. 만일 그의 환자가 깨끗이 나으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고 환자가 세상을 떠난다면 그들은 따뜻한 돌봄 속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셈이었다. 의사들이 살 가망이 없는 환자를 기필코 살리기 위해 소름 끼칠 정도로 많은 의술을 동원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를 괴롭히는 일일 뿐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환자에 대한 돌봄보다는 치료를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벌어진다. 이제 우리 사회가 치료보다 돌봄을 강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이 더 안락하고 편안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환자들이 치유될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참, 몇 분이야. 빨리 끝내야지. 아유, 너무 길게 오간데. 아, 이거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 해 전에 다음과 같은 고무적인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한 남자가 분노와 상처 입은 자부심을 극복한 이야기다.
이 스님도 거기서 듣는 거예요. 스님도 누구한테? 한 미망인이 남편의 장례식에서 남편을 기리는 연설을 하고 있었다. 미망인은 반쪽으로 접힌 종이 하나를 집어들고 설명을 시작했다. 남편은 그 종이를 결혼하기 전부터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녔고, 그 종이는 남편이 남에게 분노하거나 스스로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걸 막아주었다고 말했다. 종이 반쪽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자아이들 뿐인 그에 반해서 막 큰 싸움이 일어나려던 참이었다. 아이들 사이에 여러 날 동안 분노가 쌓여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날 선생님이 막판에 개입해서 학생들 모두 책상에 앉아 연습장을 한 페이지 찢으라고 지시했다. 종이 한 장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여 선생님은 그 페이지 상단에 각자가 반에서 가장 미워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쓰라고 했다. 상단에 가장 미워하는 아이들 이름을 써야 돼. 한 명 딱 집어서, 나는 개똥이를 미워하면 개똥이 딱 쓰는 거예요. 페이지 가운데 상하로 줄을 긋게 하고, 페이지 가운데 이게 있으면은 페이지 줄을 그었어요. 줄을 긋게 하고, 왼쪽에는 왜 자신이 그 아이를 미워하는지 이유를 쓰게 했다. 왼쪽 칸에는, 예, 종이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이름 써. 개똥이 미워하는 애. 그리고 왼쪽에다는 개똥이를 미워하는 이유를 쓰게 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신이 나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렇죠. 미워하는 이유 많겠지.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자, 이제 오른쪽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그 아이에 대해서 칭찬하고 존중해주고 싶은 일들을 써라. 그게 얘가 100% 단점만 미운 짓거리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한 가지는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아이들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었지만 선생님이 다그쳐서 모두들 다 쓰고 말았다. 예, 그렇죠. 어렵죠. 욕은 쉬워도 칭찬은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지시를 내렸다. 줄을 따라 페이지를 잘 접어라. 가운데를 이제 접었어, 이제.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찢어라. 미워하는 쪽, 칭찬하는 쪽. 그 찢으라 이거야. 이제 내가 휴지통을 들고 돌아다닐 테니 미워하는 이유를 써놓은 왼쪽의 종이를 휴지통에 넣기 바란다. 미워하는 거 쓴 것은 이제 선생님이 휴지통에 넣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친구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칭찬하고 싶은 일을 쓴 오른손의 종이는 그 당사자에게 점잖게 전해줘라. 바로 실시. 이게 참 난처한 거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을 처음에 쓰라고 썼어. 개똥이를 썼는데 그걸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개똥이한테 전해주라 이거야. 그럼 개똥이는 이 새끼 나 이렇게 미워했어?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애들이니까 시키는 대로 했나 봐요. 바로 실시. 미망이는 설명했다. 그녀가 들고 있던 그 오래된 반쪽짜리 종이는 고등학교 때 남편을 가장 미워하던 학생이 남편에게 준 칭찬의 쪽지였다. 참, 이게 아이러니, 이게 뭐야? 병주고 약 주는 거네. 그녀의 남편은 화가 치밀 때마다 그 반쪽짜리 종이를 들여다보곤 했다. 이게 만약 남편을 제일 미워하던 친구가 남편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거라면 남편도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의 좋은 성품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남편은 그 반쪽짜리 종이를 평생 지니고 있었다. 그 쪽지는 남편을 만족할 줄 아는 느긋한 사람으로 만들어 두었다. 그게 누구 봐가지고 저 사람의 단점을 보면 누가 암 걸려? 암 걸릴 위험이 높아. 누가 화가 나?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순간에 내가 화가 나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순간에 기쁨이 있잖아. 건강해지는 거지. 이걸 인간들이 몰라.
텔레비 나오잖아. 나는 평생을 술, 담배도 않고 운동만 했는데 내가 왜 암이 걸리냐. 피가 거꾸로 쏟아서 남을 미워해서 그런 거야. 이해를 빨리 내려놓지 못해서. 갖고 있으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저만 열받지. 아이, 열받네, 정말. 제가 받는 열은 여기서 열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 때로는 자기를 높이 평가해줘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 안 하면 누가 인정해줘. 나는 도인이다. 도인처럼 행동해야 된다. 나는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의 환생이다. 나는 소크라테스처럼 말할 것이다. 질문할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뭐예요? 항상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는 첫 질문 하라 이거죠.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내 자신이 싫어지면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가운데로 줄을 그어. 자신의 내 싫은 점은 왼쪽에 쓰고 자신의 내 좋은 점은 오른쪽에 똑같이 쓰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나의 좋은 점은 하루를 이틀을 생각하면 다 채워 넣어요. 그냥 빼곡하게. 뭐 나는 옛날에 담배 꽁초를 줘 휴지통에 넣었다. 이것도 써도 되겠지 뭐 없으면은. 그리고는 반으로 잘라서 왼쪽 것은 버리고 오른쪽 것은 지니고 다니시라. 그리고 그 쪽지를 주기적으로 들여다보시라.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줄 것이다. 정신과 병원에 뿌릴 돈도 많이 아껴줄 것이다. 이게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존중해주고 인정을 해야 돼. 난 놈이다. 하행 고울찜 안우wen지 양기수다. 제가 자부심이 많은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유튜브를 하잖아요. 아까 마지막에 사실 정신병원에 가서 하는 게 저도 병원에 가면은 혈압약 타러 병원에 3개월에 한 번씩 가거든요. 뻔한 진부한 얘기예요. 옛날에 건대병원 제가 몇 년 다녔어요. 15년 전에. 가면 예약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가면은 예약을 해도 한 30분, 1시간 기본 기다리고 만나면 5분도 채 얘기 않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의사 선생님이 안 해도 우리가 아는 얘기야.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 혈압이나 당은 아직까지 불특정이니까.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천에 대성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아무 오히려 큰 병원 가면요, 더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뭐가 진단을 안 내려줘. 환자는 이것도 내가 그랬거든요. 혈압이 건대병원을 다니는데 200이 넘을 때가 혈압 200 안 넘어갔으면 얘기를 하지 마요. 제가 참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억 무조건 벌 수 있어요. 무조건 벌 거예요. 그리고 제 운명을 알아요. 뭐냐면은 길 가다가 백없이 200이 올라가. 그러면은 앉아요. 걷기 힘들어요. 그 느낌이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온몸이 참, 그게 참 눈물 나는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저에 대해서 다 유튜브 아니더라도 사람은 영웅이 있고 비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다가도 혈압이 200 넘잖아요. 그러면 택시 타고 건대병원을 가는 거야. 모르니까. 건대병원 지금 생각 갈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 병원이나 가면 돼요. 한 번은 이제 돈이 없어요. 택시비가 한 3만 원 나오거든, 부천에서. 근데 화장품 장사할 때인데, 화장품 한 세트 주고 간 적도 있어요. 그 기사분 좋은 분 만났죠. 어쨌든, 안 간다 했으면. 근데 병원 가서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환경이 무서운 거예요. 병원을 가면, 아, 나 살았구나, 죽지 않는구나, 안도감. 그 사람이 내려가요. 그리고 병원을 건대병원만 간 게 아니에요. 뭐, 강서 나누리 병원, 일 나가서 가다가 보면 아무 병원이나 가요, 응급실에. 그 가면은 거의 치료하는 게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혈압이 내려가더라고. 그 병원이라는 그게 안정감을 주니까. 뭔 얘기다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결국 그때도 제가 2009년도에 놀래서 혈압이 막 뻑하면 200이
넘어갈 때도 그때부터 제가 책을 본 거예요. 갑자기 응급실에 누웠는데 책이 보이더라고요.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신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독서의 이 책 속으로 책을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버티기 힘들었어요. 제 인생 자체가 영화를 만들어도 참 충분할 정도로 참 스토리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거시기해요. 근데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은 게 어렸을 때 그 사랑받은 거. 늦둥이 막내로서 사랑받은 거. 왜냐면 이 얘기를 자꾸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랑 주는 거더라고요. 칭찬해 주고 그냥 인정해 주고. 그랬더니 그게 뇌에 박혀 있대요. 하여간 어쨌거나 몇 분이요. 20 몇 분이요. 괜히 그 혈압약 얘기해 가지고 그냥 그래 가지고 인제 한 번은 열 받아 가지고 자꾸 인제 뒷골 당기고 200이 넘으니까 못 살겠더라고 이렇게 사느니. 그러니까 술을 잔뜩 마셨어요. 아유 그게 벌써 한 십몇 년이 넘은 얘기인데 그리고 인제 그다음 날 대성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대성병원이 지금 생각하면 은인이에요. 바로 그냥 혈압약 처방해 주더라고. 그때까지 건대병원 혈압약을 안 줬어요. 아스피린이지 뭔가 주고. 그러니까 혈압이 이제 정상으로 뭐 80에 120, 120에 80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부터는 인제 그런 현상이 200 넘는 현상이 없어졌어요. 와 진짜 먼 얘기에다가 이게 삼천포로 빠졌는데 나 참 그 얘기 괜히 해 가지고 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까 책에서 나왔잖아요. 제가 오늘 그랬거든. 이 집에 있으니까 그걸 못 쓰는 거야. 밖에 나가면 커피숍을 가든 사무실 가든 A4 용지에 분명히 썼을 거야. 나의 칭찬할 점, 잘하는 거. 저 메모하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를 인정해 주고 자기가 잘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만 보는 거잖아. 남한테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이거 아무리 많이 써도 상관없어요. 써 가지고 자부심, 응? 내가 나를 인정해 줘야지. 그리고 나이 참 내일 모레면 60 인데 이렇게 사는 카이엔 고울팀 안오엔지 양육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용기는 얻으세요. 그래도 저 이렇게 살아도 기 안 죽잖아요. 전화 다 받잖아. 그리고 어 하루에 10억 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때로는 헛분 같지만은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울증 걸리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죠? 내가 나를 인정 자꾸 안 하면 결국은 우울증이나 이런 게 와 갖고 큰일 나죠. 적당한 허풍은 보약입니다. 지금까지 카이엔 고울친 안오엔지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